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왕 보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5장 지금 깨어있다는 것 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잠자거나 깨어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무슨 말이야, 난 항상 깨어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awake로 표기되는데요, 이 말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는다 보다는 명확한 의식에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런 명징한 상태는 보통 고요 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톨레는 이 상태를 현존 또는 프레젠스라고 하고, 그것은 지각과 생각의 틈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각과 생각의 틈새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유한 걸로는 이렇습니다. 지각과 생각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지각합니다.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죠. 이런 오감의 지각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지각과 생각의 틈새에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인지심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안 좋은 습관을 끊을 때 보통 이 작업을 해요. 지각과 생각 사이에 나의 선택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각과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지각과 생각의 틈새입니다. 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 사유에서 설명드리기로는 그렇습니다. 뭐야 그럼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면 이라고 생각도 드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이 진짜라고 믿을 때도 있지만 꿈속에서도 이건 꿈이라고 알 때가 있어요. 꿈을 현실로 보면 그 꿈에 대해서 알아채는 그 순간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던 경비실 근무자가 저한테 툴툴거렸어요. 순간 화가 올라오고 막 쏘아 붙이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때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지금 불평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인가? 혹시 내가 지금 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떠올랐어요. 이런 지각과 생각, 감정의 틈새가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아주 짧죠. 그 순간은 화를 안 내고 그냥 보내도요, 생각이란 녀석은 다시 반추하고 그에 대해서 나를 변호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항상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나의 에고를 보호하죠. 이게 왜 에고인고 하니,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일어났죠. 그리고 그 생각에 나는 이미 동일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상대와 나를 분리하면서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분리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비를 내니까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 안 된다라고 하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데 왜 당신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에게 잘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감정은 내가 하는 일과 감정과 같습니다. 나는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통상적인 에고의 습성입니다. 이제 살짝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에 대해 좀 확신이 서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어떤 급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의식이 있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평생 교육받고요, 보고 듣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돈 있으면은 죄인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연한 반응으로 얻는 것이 죄책감, 후회, 불안감이기 때문이잖아요. 톨레 저서에서 이러한 깨어있음은 생각과의 동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려운 말로 목격자가 되라 이러죠.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고 나의 감정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결국 버리는 삶의 형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생각과 감정이 거의 지금의 상황을 확대 혹은 축소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은 확대하고요,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은 축소합니다. 이건 좀 다행인 경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을 확대하고 좋은 상황을 축소하면 이게 이제 엄청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다행이든 불행이든 둘 다 에고는 에고예요. 저도 이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못 살지? 하는 마음만 있었죠. 그때 나와 합체되어 있던 생각은 나는 다른 무엇인가가 돼야 된다. 지금 이대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상당히 불교적으로는 들뜸이라고 하는 상태였죠. 항상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음이 현재에 없으니 당연히 삶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이렇게 나의 생각에 빠져있는 상태는 어떤 관계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요, 겉도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분리감이에요. 내 생각에 더 깊이 빠질수록 이런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은 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사이를 왕복해요. 이게 심리적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요, 지금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달리는 차가 가속도로 움직일 때 한 번의 브레이크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다시 엑셀로 무의식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요, 이런 생각의 자동차에 잠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멈추듯이 생각이 멈추면 우리는 현재의 열린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해요. 보통은 아주 극한으로 힘들 때 이런 멈춤 상태가 탈진 상태에서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연습하려고 하는 이유는 굳이 이런 극단의 상황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톨레는 이런 현존의 순간, 생각의 멈춤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집으로 상상하면 가구가 없는, 지금 가구가 있지만 그 가구가 있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인식, 음악이나 시계 소리가 존재하려면 그 배경의 침묵에 대한 인식, 최종적으로 내가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무한한 존재. 나라는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항상 뭔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늘 쫓기듯이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뭘 해야지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존의 순간은 해가 뜨듯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이지 찾거나 매달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변화, 그 무상함을 지켜볼 수 있다면 나의 생각 또한 그렇게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나의 생각을 믿고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쌓이면 자연스레 깨어있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무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인 즉슨 깨달음, 깨어남에 대한 집착은 사실 무소유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흉내내기입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유가 있게 보이는 사람처럼 따라하고요. 큰 금액의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흉내내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평온의 껍데기를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애고냐면 이런 행위 자체 밑바닥에 우월감이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동일화와 분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이런 껍데기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늘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는 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행위로 옮겨가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평온을 향한 여러분을 응원하고 제 자신도 저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